그래서 이제 매출세액, 매입세액, 그리고 공제세액까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을 하시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정우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실제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과 신고 기한이거든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1년에 1기, 2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게 되는데 1기는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분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돼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1기 확정 신고죠. 그리고 2기 7월 1일부터 그리고 12월 31일까지의 분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중간에 예정 신고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이나 혹은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총 4번의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개인 중에 그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홈택스에서 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자료들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실제로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불러오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일단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7월 13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의 매입세액 내역은 7월 12일부터 자료 조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 대행,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판매 대행 업체의 자료들이 7월 17일 날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 걸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가치세 신고를 이따가 뭐 해보시겠지만 하게 되면 거기서 이런 자료들을 불러오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 실제 신고는 이 시기를 지나서 하시는 게 더 정확하고 편리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7월 13일 이후에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지금 홈택스에서 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업종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처한 상황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부가치세 신고는 그렇게 딱 일괄적으로 하나로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있고요. 그리고 판매 대행 업체에서 자료를 갖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홈택스에서 부가치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가장 일반적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별도로 그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내용을 또 만들 거고요. 오늘의 내용에서는 그런 특수한 업종들은 빠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부가시세 신고 전에 참고해야 될 만한 영상을 지난주, 지지난주 해가지고 4개를 올려놨거든요. 부가시세 신고하시기 전에는 이 내용들을 미리 참조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공제, 불공제 변경하는 방법,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꼭 참조하셔가지고 부가치세 신고하시기 전에 이미 다 검토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들 참조하셔가지고요. 그 미리 신고하시기 전에 다 끝내놓고 그리고 신고를 하시는 걸로 지금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홈택스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부가치세 신고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홈택스 화면 로그인 해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요즘엔 이런 내비게이션이 항상 떠 있죠. 뭐 편리하긴 한데 뭐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에 있는 신고 납부 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부가치세 신고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가치세 신고 탭으로 들어오셨으면 우리는 지금 확정 정기 신고 여기인데 여기 들어가시기 전에 그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 도움 서비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정고지세액이 있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예정고지세액이 있으셨던 분은 이 예정고지세액도 한번 조회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지금 정기신고 확정 예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치세 신고 첫 화면 들어왔거든요. 이제 기본정보 입력하는 란이죠. 여기 지금 들어오시면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미 떠 있고요. 여기 확인을 누르시면 이 아래 부분에 사업자 정보들이 이제 다 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에 이렇게 뜨시면 뜨는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저장 후 다음 이동.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입력 서식 선택 란이 나오거든요. 화면이. 그럼 여기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서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여기에 선택이 이미 되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여기를 보시고 내가 추가로 더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웬만한 것들은 그 업종에 맞춰가지고 다 떠져 있는데 뭐 제가 그 고정자산을 매입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그 취득 명세서라는 게 있거든요. 고정자산 매입이 있는 경우 요 서식을 선택해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샀다거나 아니면 차량 운반구 금액이 큰 감가상각 대상 자산, 비품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기계 설비 요거를 선택하셔가지고 요 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라 밑으로 더 내려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업종마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면 되고요. 잠깐 보게 되면 이제 서식은 매출 쪽, 그 다음에 매입 쪽, 그 다음에 뭐 영세율,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 영세율 말고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 명세서 이런 건 임대사업자만 작성을 하겠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지금 보통의 일반 사업자니까 여기는 지금 작성이 체크가 표시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금 매출이 있는 경우, 뭐 대손세액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동물 진료 용역이다, 뭐 이런 건 수의사 분들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영세율 매출이 있었다. 그러면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체크하시고, 그리고 영세율 첨부 서류도 제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도 체크하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선택을 서식을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에 보시면 신고 내용 앞쪽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내용이 말이 좀 앞쪽 뒤쪽 이렇게 나눠져서 이상한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되거든요. 이게 한 화면이에요. 한 화면이고 여기를 다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신고가 끝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밑에까지 쭉 보게 되면 좀 전에 보셨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처음에는 매출세액부터 작성을 해서 확정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과세표준 명세, 요건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확정을 지어 놓고요.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제를 받을 거나 아니면 감면을 받을 세액이 있으면 여기에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냐 환급세액이냐를 확인하고 그리고 환급이면 계좌를 써 넣고 그리고 뭐 영세육이나 면세사업에 수익금액이 해당이 있으면 여기 적고 그 다음에 끝나는데 이게 지금 한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앞에서부터 여기 뒤에까지 쭉 작성을 하고 나면 부가세세 신고는 끝나요. 이걸 이제 한 화면에 띄워놓고 하셔도 되고요. 요 순서대로. 혹은 여기 지금 왼쪽에 보면 메뉴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메뉴에 요 부분을 누르면 그 밑으로 아까 그 처음에 서식, 여기서 지금 선택했던 서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식들이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밑으로 쭉 나와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서식부터 하나씩 작성을 하고 그러고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전체 맥락을 잡기에는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화면에서 그 순서대로 쭉 작성해서 내려가기로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과세표준 및 매출 세액부터 작성을 해 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처럼 여기에서 지금 작성하기 탭을 눌러가지고 팝업 창이 뜨면 거기서 이제 작성해가지고 다시 오면 되거든요.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 작성하기 들어가서 자 이제 들어가면 제목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아까 처음 그 서식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처음 서식이에요 이게. 그 보면 여기 지금 선택하는 서식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러니까 요거부터 지금 작성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작성하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자세금계산서냐 아니면 종이세금계산서냐 뭐 요거 나눠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그 홈택스 내에서 그냥 불러오기 하면 되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라는 메뉴가 여기 있는데 요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요 밑으로 다 떠서 불러오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불러오게 되면 요렇게 이제 떠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숫자가. 그러면 이제 여기는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밑에 이제 종이세금계산서예요. 만약에 뭐 요즘은 거의 없는데 사업자마다 가끔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러면 그 종이세금계산서 모아둔 걸 갖다가 여기로 와가지고 요 밑에 보시면 그 쳐 넣는
요 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요거를 직접 치셔가지고요. 한 장 한 장. 그리고 입력 내용 추가를 누르시면 요 밑에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하고 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왔던 거 하고 합쳐가지고 이 밑에 보시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라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를 누르시면 이제 아까 그 처음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작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업자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용카드 발행분이나 현금 영수증 발행분을 여기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과세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외에 매출분을 작성할 때 여기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면 기타 매출분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뭐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에서 작성한 보증금 이자 뭐 이런 거는 지금 임대 사업자 그 부가치세 신고할 때 여기에 이제 뜨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작성을 해 놔야 되는 란은 여기죠. 기타 금액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여기에 지금 작성을 해 놓는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증빙 외의 매출입니다. 현금 매출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그 기타 금액 말고 그 위에 신용카드 매출분 그 입력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금액 등 발행금액 집계표가 있는데 여기 작성하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뜨니까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셔가지고 매출분을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성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 발행 내역 조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들어가시면 요런 팝업 창에서 이 신용카드 매출 자료가 여기 밑에 뜨게 되고 그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 뒤에서 보셨던 여기를 안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회한 내역을 요 뒤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여기죠.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 마찬가지. 현금 영수증은 여기서 조회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입력을 하실 때는 일단 부가가치세 포함한 전체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밑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계산서 발급금액이라고 입력하는 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신용카드로 매출을 발행한 그 매출 금액인데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 한 매출을 가지고 동일한 금액인데 신용카드를 하나 발행하고 또 세금계산서를 하나 발행한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 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그 매출이 중복으로 안 잡히거든요. 여기서 입력을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에서도 매출이 잡히고 세금계산서에도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해서 하셨으면 입력 완료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리고 나서 입력 완료를 누르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첫 화면이죠. 여기서 지금 작성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됐냐면 세금계산서 매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그리고 기타 현금 매출까지 지금 입력이 다 끝난 거예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뭐 영세율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해당되시는 분들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정 신고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으면 누락하신 분들은 여기서 작성을 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매출세액 과세 표준 부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요. 다음 이제 매입세액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매입세액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과세 표준 명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작성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들어가 보면 과세 표준 명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뭘 작성하느냐 하면 좀 전에 우리가 과세 표준 입력한 금액을 업종 코드에 맞게 금액을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내가 아까 입력한 과세표준 금액과 여기 과세표준 명세에서 입력하고 난 다음에 합계 금액이 일치해야 이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셨잖아요.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수익 금액을 얘가 자동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그 수익 금액이 여기서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도매 및 소매업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종류의 사업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은 도소매업이고요. 1,000만 원은 뭐 컨설팅업이다. 그러면 여기는 2천만 원, 그리고 밑에 여기는 1,00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업종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돼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도소매업은 경비율,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에 코드에 따라서 가니까 그 경비율이 도소매업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컨설팅은 또 컨설팅업에 대한 경비율이 적용되거나 뭐 요런 식의 나눔이 있거든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래서 여튼
이거는 꼭 작성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요 합계 금액이 똑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 입력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세액 입력 부분도 마찬가지, 매출세액과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 그 매입세액을 입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받은 거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고정자산을 매입하셨던 분들은 아까 처음에 그 서식 선택하는 화면에서 고정자산 명세서를 선택하셨으면 여기에 지금 활성화가 돼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반드시 그것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은 선택을 안 했으니까 놔두고, 그 신용카드 매입,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분, 요렇게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화면은 아까 여기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오시면 이제 요런 화면인데, 요걸 이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매출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메뉴를 들어가셔가지고 불러오기를 누르면 여기에 그렇게 불러와서 매입 첫수부터 세액까지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떠요. 이렇게 뜨니까 요건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혹시 매출처럼 종이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받으신 분이 계시면 그 종이세금계산서를 갖고 오셔가지고 요 밑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밑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이 합해져가지고 금액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입력 완료하고 앞 화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전에 여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여기까지는 끝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신용카드 매입분, 이제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 매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해가지고, 뭐 개인 사업자는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든지 법인은 법인 카드를 사용하든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해가지고 비용을 쓰거나 비품을 구입했을 경우 그거에 따른 매입세액을 여기서 공제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작성하기를 눌러서 이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일단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예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그 신용카드를 써가지고 비용을 썼던지 아니면 비품을 샀던지 돈 쓴 부분, 거기에 이제 매입세액이 있으면 여기서 입력을 해서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신용카드 전표들을 갖다가 한 건 한 건 놓고 한 건 한 건을 여기다가 이제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카드 회원 번호, 공급자, 사업자 등록 번호부터 그 다음에 이제 공급 가액, 그 다음에 세액까지 여기다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용카드 건건마다 다 여기서 입력을 하게 되면 한 24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신용카드, 그러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는 꼭 홈택스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거고요. 왜냐하면 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해야 되냐 하면 요 밑에를 내려보시면 요렇게 생긴 메뉴들 중에 여기 지금 보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조회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요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얘가 불러오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연도를 조회하게 되면 이렇게 뜨는데, 이미 여기서 얘는 공급가액과 세액까지 분리를 해서 합계까지 내놓고 있죠. 그럼 우리는 요 합계만 쓰면 되는 이 편리함 때문에 제가 사업용 신용카드는 꼭 등록을 하고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입력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불러오기가 아니에요. 이 숫자를 보고 본인이 직접 뒤에 쳐 넣어야 되거든요. 말이 이상하네. 입력을 직접 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될 건 이 팝업창에서 보시면 오른쪽은 전체 금액이고요. 그리고 왼쪽은 공제 대상 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건 요 부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전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들어가셔가지고 공제할 세액, 불공제할 세액을 이미 다 변경을 해 놓은 상태를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 변경을 다 해놨고요. 입력하는 방법은 보시면 이 팝업창을 띄워놓고 여기 띄워놓고 밑에 보시면 사업용 신용카드 여기 란이 있죠. 요 란에 요 그대로 요 합계 금액을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반기를 신고하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상반기 합계 요 부분을 여기에다가 직접 써서 넣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넣는 건 현금 영수증 부분도 똑같아요. 그것도 조회해가지고 여기다가 직접 넣으시면 되고요. 물론 현금 영수증도 공제, 불공제 변경을 이미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여기에 입력을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밑에는 뭐냐면 그 위에서 지금 사업용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써서 매입한 부분, 그 중에 과세하고 면세를 겸업하는 사업자라면 그거를 나눠가지고 면세분인지 과세분인지를 별도로 여기다가 기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겸업사업자를 가정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공란으로 두고 가는데, 만약에 겸업사업자라 그러면 이 부분도 나눠가지고 작성을 하실 수 있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력 완료하고 앞화면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신용카드 사용한 일반 매입분은 여기다 이제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앞에 서식에서 고정자산 매입 없는 걸로 했기 때문에 여기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매입이 있었다면 여기 이제 활성화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제 매입세액은 보통 이제 식당업, 그러니까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 면세 품목을 샀을 때 매입세액을 의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거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은 뭐 중고차 매매상사처럼 재활용 자원에 대해서 매입세액 해주는 거니까 그건 이제 특수한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해당 사항이 별로 없을 거고요. 입력 완료하고 앞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이렇게 되면 세금계산서 수치분, 그 다음에 신용카드 수치분, 현금 영수증 수치분까지 작성이 여기까지 끝나요. 근데 이제 우리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 입력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여기서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난 영상에 그 부가치세 신고 전에 꼭 알아야 될 사항 첫 번째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그 불공제 매입세, 그러니까 매입세 불공제하고 매입세 공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매입세액이 불공제 대상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매입세액 부분은 작성이 끝나고요. 이제 경감 공제세액 여기를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를 일단 들어가시면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자신고 세액 공제 10,000원은 대부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고, 이거는 한 2, 3주 전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 건당 200원씩 해가지고 최대 100만원 한도로 여기서 이제 공제를 해주니까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완료하고 다시 나가시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경감 공제세액 10,000원이 여기 입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돼 있는데, 요거는 주로 개인 사업자 중에 그 영수증 발행 대상 업자, 이분들 중에 이제 10억 원 매출이 초과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요. 법인 사업자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금액 여기 작성하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 이 진행 사례에서는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생략하고 입력 완료해서 나갈게요.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가능한 사업자 업종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되면 경감공제세액까지 다 끝나게 돼요. 이제 거의 다 뭐 온 거죠.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납부세액, 환급세액을 확인해가지고 신고서 작성하기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는 아시다시피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그리고 이제 공제세액이나 감면세액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빼주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 매출세액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세액 끝났고, 그리고 공제하는 세액, 그리고 감면하는 세액까지 끝나고, 결국에는 그 나머지 금액이 여기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145만 7천 원인데 요게 지금은 납부할 세액이에요. 그래서 요 납부할 세액을 보고 확인하시고, 여기 위에 부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나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를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지금 뭐 그거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0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 금액이 중복으로 낼 수가 있거든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를 했는데 그걸 빼지 않으면 2번 내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건 꼭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세금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지금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금액이 떴다 이러면 환급이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환급금 계좌 신고 꼭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겸업사업자 중에 면세 사업에 수익 금액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제 계산서 수치가 있어요. 발급 수치. 그러니까 면세 사업을 겸업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지금 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서 발급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계산서를 수치한 부분, 계산서를 받으신 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계산서 많이 받죠. 그런 분들은 여기서 이제 작성하기를 누르셔가지고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누르시면 매입체별 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도 전자계산서로 발급을 받으셨다 이러면 요 불러오기로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자동으로 다 불러오게 돼 있어요. 요렇게 불러오거든요. 그러면 불러온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합계 금액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요. 입력 완료 누르셔서 밖으로 다시 나오면 이제 계산서 발급 및 수치 명세 여기까지 이제 끝나게 되죠. 이러면 이제 신고서 작성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서 입력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제출 화면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출세액, 매입세액, 그리고 공제세액까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을 하시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모든 신고서 작성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납부할 세액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이게 워낙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신고하는 내용에서 다 다룰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한 사항도 다 다르고요. 업종도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신고를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질문 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고요. 본인 업종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러면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